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나만의 비밀 정원이 있는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찌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될 만큼 아삭아삭한 사탕 옥수수 앞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담배를 생산하던 공장에서 이제는 국제 공예 비엔날레를 열 만큼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죠.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이 새롭게 좋은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문화제조창 C라고 하는데요. 네. 문화제조창은 알 것 같은데 C는 무슨 C. 의미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영문자 C니까 네. 뭐 컬처, 문화, 뭐 아니면 뭐 청주의 C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C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다 가능하고요. 이 C가 탄소, 카본의 첫 글자에서 C를 따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탄소가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고 또 다른 원소와 융합해서 새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초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제조창 C도 이렇게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쁘게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네. 탄소. 그런 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은 몰랐는데 네. 어쨌든 이제는 좀 새 이름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름이란 게 자꾸 불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문화제조창 C까지는 모르겠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제조창 이제는 예쁘게 불러줘야 되겠고요. 옛 청주 연초제조창이 너무 길고 길었어요. 어려웠어요. 맞아요. 발음도. 문화제조창으로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많이 불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수진 씨 뒤에도 좀 흐릿한 검은 하늘이 좀 펼쳐져 있는데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후텁지근한 느낌이 맞아요. 좀 들어서 자 날씨가 더 궁금해집니다.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붓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전까지 약한 소나기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19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8도에서 32도로 전날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는 장맛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물러났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충북 지역에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름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식사 직후 물에 들어가면 소화 장애나 위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음식물 때문에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해서 사고 위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입수하는 게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세상에 정말 재밌는 구경도 참 많은데 사실은 또 그중에 또 제일은 역시 또 남의 집 구경하는 제일 거 재밌어요. 제일 네. 재밌죠. 자,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집 구경을 다녀올까요? 네, 그 전에요. 아파트에서 자고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을 아파트 키즈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두 분은 아파트 키즈 세대신가요? 뭐 거의 대부분을 보통 그렇죠. 아파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마이맨션을 보면서 지금 들고 생겼어요. 있어요. 저도 예.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아마 대다수 분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생활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아파트가 참 친숙하면서 또 편안한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맨션에서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마이맨션 저희가 뭐 전원주택이- 주택 네. 이런 주택들을 저희가 쭉 소개해드렸기 네.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마이맨션은 당연히 정원 아니면 못 나간다 이런 아.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쵸. 아파트를 다녀오셨네요 오늘 드디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만의 이 개성 있는 집을 또 짓고 또 직접 꾸미고 사시는 모든 분들이 마이맨션의 주인공 분들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집은 특별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서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 맨션. 집안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눈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아니, 이곳이 아파트 정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도심 속 회색빛 콘크리트로 만든 아파트 숲에서 나만의 아름다운 전원 생활을 누리며 사는 주인공의 집. 옥상 정원이 있는 특별한 아파트를 지금 찾아갑니다. 청주시 서원구 산남 3지구. 수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이 도심 속에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날씨도 좋다. 오늘은요, 이 마이맨션 처음으로 아파트에 왔는데요. 그냥 아파트면 저희가 안 왔죠. 이게 전원주택 같은 정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정원? 어떤 느낌일지? 아파트는 대다수 도시민들의 보금자리죠. 나무숲이 제법 우거진 이 아파트는 만들어진 지 13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대리석 벽과 엘리베이터가 친근하게 맞아주는 게 여느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평수와 구조까지 똑같은 집을 마이맨션으로 가꾼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이미경 씨를 소개합니다. 30평형대 아파트 477세대로 이뤄진 아담한 단지. 이 아파트의 특징은 최고층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개인 공간이 있다는 건데요. 이미경 씨의 집은 전용 면적 112.3제곱미터의 34평형 아파트입니다. 방과 욕실, 거실과 주방, 발코니, 그리고 복층 다락방과 옥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 거실이에요. 아기자기해요. 네. 일반 아파트랑 똑같은데 단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네. 이런 벽지 같은 게 일반 벽지가 아니라 패브릭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딱풀을 이용해서 붙였다는 거. 직접 딱풀로서 붙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벽지인 줄 알았어요. 패브릭이에요. 약간 포인트 벽지로 직접 하신 거네요. 네. 이런 구석구석에 선생님의 그런 색깔이 이렇게 딱 묻어져 있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이런 나무에 이렇게 세 장을 어떻게 아파트에 놓을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숲속에 정원에 오는 그런 네. 느낌이 들고요. 여기로 나온 이제 베란다의 공간인 거죠. 네, 여기는 거의 우리 집 야옹이들의 놀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여기는 야옹이들 흔들리자고요. 걔네들이 낮잠 자는 장소예요. 오, 저기 뭐 캣타워, 화장실. 야옹의 공간. 네, 야옹이들의 공간. 아파트에서도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발코니는 작은 식물을 키우고 고양이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고양이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네요.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한 발코니를 지나 거실과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뭐 거실이랑 거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나름 이제 이렇게 밸런스 커튼을 통해서 공간을 분리하려고 했었어요. 하나하나 여행 다니면서 모은 소품들 같은 거예요. 주방에는 꽃과 요리를 좋아하는 주인의 관심사가 묻어납니다. 와, 여기가 주방이고 그 다음은 어느 공간이에요? 저희 작업실은 아니지만 조그만 저만의 작업실? 네, 반원실을 하는데요. 재봉틀이 있는 작업실이에요. 엄마가 혼수로 해준 건데요. 여지껏 고장 한 번 안 나고 기특하게 잘 쓰고 있어요. 기특해. 시집 올 때 가져온 미싱으로 집안의 커튼이며 소품을 직접 만든다는 미경 씨의 집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선생님, 오늘 정말 알프 스톤이 하이디 같으신데요. 제가 아파트는 사실 처음 놀러 와요. 근데 다 이렇게 인테리어한 거 보니까 아파트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원래 아파트에 사셨던 거예요? 아니면 전원주택에 사셨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부터 아파트에서 살았고요. 이제 대전에서 살면서 청주로 이사 오면서 조금 전원주택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자기는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대신 좀 아파트 느낌이지만 주택 같은 느낌으로 꾸며서 그렇게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인지 정말 아파트 느낌보다 그 전원주택의 소소한 느낌들이 인테리어로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살짝 보니까 여기 복층도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숨어 있는 옥상 정원이 있어요. 비밀 공간이 또 있어요? 시크릿 가든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파트 내부에 나선형의 나무 계단이 있네요. 아파트 안에 이 계단이 왜 있는 걸까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정원이 나와요, 올라가면? 네, 올라가면 아기자기한 정원이 나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제가 먼저 앞서서 될까요? 너무 기대돼서. 약간 캣타워로 올라가는 기분인데요, 선생님? 오. 나무 계단을 밟고 몇 발짝만 올라가면 꽤 넓은 정원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한 이곳은 어디예요? 저희 비밀 공간을 소개할게요. 여기 보시면 키 큰 나무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블루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알라리 블루베리가 이렇게 열려 있네요. 그리고 저기 분홍색 자잘한 꽃은 제라늄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꽃들이 진짜 많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아파트 옥상을 이렇게 꾸미신 거잖아요. 네. 녹색 친구들과 노는 게 취미라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소품 하나하나도 너무 이 정원이랑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선생님이랑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테이블까지 이렇게 다 세팅되는 거 보니까 네. 여기서 브런치 먹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이 더 예쁜 공간이에요. 요즘 같을 때는. 이번에는 반대편도 구경해 볼까요? 갖가지 화분과 식물로 꾸민 옥상 정원은 마치 천상의 화원처럼 아름다운데요. 아름다운 식물원의 포토존을 방불케 하는 이곳이 아파트라니, 야,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아파트 옥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고 멋있게 꾸미셨는데 공간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합층에 있는 저희만한테 주어진 공간이고요. 원래는 식물이 없었고 이렇게 데크 하나만 깔려 있었어요. 전원주택 느낌의 정원을 머리 위에 있는 정원을 만든 거죠. 머리 위에 있는 정원이라는 말이 참 색다르게 다가오는데요.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꽃들이 많은데요. 여기 목꽃이 총 몇 종류가 되는 거예요? 꽃이 거의 한 70여 종은 될걸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이렇게 해서 11월까지는 계속 피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식물을 가꾸고 싶었던 미경 씨가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남편과 절충해 고른 이 집 옥상에는 그녀가 지난 8년간 가꾼 꽃과 식물이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정원 덕분에 삭막한 도심에서도 사계절 전원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 산다는데요. 그런데 탑층은 좀 덥지 않을까요? 탑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햇빛이 이렇게 직접 닿아서 좀 덥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데크도 있고 인조잔디도 있고 저쪽에는 벽돌로 마감을 해놓은 공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여름에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겨울에는 또 집안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혼자 보기 아까운 그녀의 옥상 정원에서는 꽃차 수업과 가든 파티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아파트에서도 이 전원주택의 로망의 느낌, 이 정원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자랑이 듣고 싶어요. 나는 이곳에서 이런 로망을 실현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밤에 오기 때문에 전원주택이 사실상 정원에서 어떤 뭘 하기가 좀 힘들어요. 벌레도 많고. 그런데 아파트 옥상 15층 공간은 그런 게 없어요. 이 도심에서 살면서 하늘에 달과 별을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거. 저 지붕에 살짝 올라가서 볼 수 네. 있어요? 제가 직접 키우는 것들이라 약을 안 하니까 이렇게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럼 마셔봐야겠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감사 잘 마셨다. 짠할까요? 네. 짠! 청주의 한 아파트 옥상 정원에는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린 블루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좋아서 아파트 옥상은 화분에 심은 유실수도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옥상에서 기른 꽃과 채소를 이용해 매일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전원 생활의 기쁨이겠죠. 아, 나도 아파트 옥상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옥상이 있는 뭐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을 찾고 싶어서 부동산을 먼저 들렀었어요. 그래서 15층 꼭대기층에 옵션으로 주어진 다락방이나 옥상 정원이 있는 공간을 보여달라고 했었죠. 근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 건축법이 바뀌어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외부 공간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락방 정도는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실내 공간인 정도. 그래서 아마도 그런 아파트를 찾으시려면 조금 한 7, 8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찾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 옥상이 있는 데도 있지만 좀 높이에 따라 다르다고도 들었거든요. 25층 옥상 정원이 있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왜 고도가 올라갈수록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쓸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정원을 만들기에는 식물이 잘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너무 높은 층은 그러니까 정원으로 꾸밀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식물이 살기에는 좀 부적합하니 한 15층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쪽을 보면 초록빛 정원을 갖춘 전원주택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또 한쪽으로는 하늘과 맞닿은 도시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기한 공간. 이미경 씨의 정원은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주인공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요? 최고층 아파트 옥상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크릿 가든을 만든 주인공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전원생활 느낌을 훨씬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선생님 덕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궁금한 게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나그네하고 여행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나그네는 돌아갈 장소가 없는 거고요. 여행자는 돌아갈 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저한테는 집이란 내가 돌아와야 할 장소, 돌아가야 할 장소인데요. 모든 가족이 바깥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 휴식, 거기서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집의 꾸밈과 인테리어도 예쁘다는 공간보다는 가족이 돌아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쉼, 휴식, 여유. 그것이 집이 만들어줄 수 있는 편안함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혜정이가 선생님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여전히 가장 많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아파트 15층 세대에게만 제공되는 옥상 정원은 전원주택을 꿈꾸지만 지금 당장 실현하지 못하는 이들에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낭만과 행복 넘치는 비밀의 정원, 옥상 정원이 있는 아파트로 놀러 오세요. 나만의 프라이빗한 옥상 정원이 있는 집, 마이 맨션. 네. 네. 아,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깜짝 놀란 그러니까요. 집이었어요. 일단 아파트에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 놀랐고 왜 아파트에서 나선형 계단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게다가 엄청나게 정말 뭐 식물도 많이 갖다 놓으시고 커튼도 치시고. 네, 뭐 돌도 까시고 저걸 다 하신 거예요, 혼자? 저렇게?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직접 진짜. 다 하셨는데 야. 정말 대단하시죠. 네네. 보시는 것처럼 블루베리 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많은 꿈나무들이 다 이렇게 전부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데요. 이 가꾸시기도 참 탐스럽고 예쁘게 잘 가꾸셨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그 무거운 수십 개의 화분과 또 바닥에 갈리는 몇백 장의 벽돌을 다 옥상으로 혼자
들고 어머나. 가셨대요. 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 네. 외모가 약간 알프스의 하이디 이 소녀처럼 네네네. 좀 여리여리하신데 소녀 그거 같은 가능하겠다는 게 느낌. 너무 신기하고 사실 아파트 좀 회색빛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푸릇푸릇한 그러니까요. 뭔가 깜짝 정원을 놀랐어요. 볼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개인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나만이 올라갈 수 있는 딱 공간이 나와요. 근데 네네. 이게 그 전용 세대 전용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아. 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비싸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요. 네네네. 이 탑층에 사시는 분은 나만의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저기 이렇게 보다가 그 내레이션으로 주인공의 의지가 담긴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귀에 쏙 들어왔어요. 진짜 맞아요. 의지가 담기지 않고서는 저런 집을 구할 수도 저렇게 꾸밀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네. 보시면서 아파트에 살면서도 저렇게 개인 용도의 옥상 정원 한번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설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아파트들? 네. 근데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사실상 좀 옥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옥상 누수 문제나 혹은 안전상의 문제로 최근 이제 아파트의 트렌드가 좀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멋있는 옥상 정원을 꾸미시고 싶은 분들은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집 좀 자랑해보고 싶다. 멋진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기 이제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네. 아마 밑에 이제 주소가 쫙 나올 텐데요. 마이맨션 네네. 제작팀에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마이맨션 공식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요. 그동안 구경했던 곳들 다 보실 수 있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파트까지 진출했고요. 원룸까지 가면 이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에도 어떤 집 우리가 함께 구경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주변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유선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퀴즈 타임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시력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30배 이상 많이 함유된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색깔이 포도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크기는 좀 작고. 작고요. 예.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블루베리, 2번 사과, 3번 수박, 4번 복숭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꿈꾸는 집, 아. 어떤 집을 꿈꾸고 있는지 네네. 여러분의 드림 하우스를 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마이맨션 본 집에 정원도 정원이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다락방. 그런 게 있는 게 아파트에 너무 꿈꾸는 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여러분만의 꿈꾸는 집 뭐 사진도 좋고요. 내용도 좋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 그리고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뷰티 8세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단 거 좋아하는 우리 아이.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어느 하나라도 안 먹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걱정이 돼서 열심히 칫솔질을 시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이사이로 변색된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충치 맞죠? 변색된 치아가 몇 개나 더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단 걸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해줘야 할지 궁금한 게 많아요.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쉽게 부러질 것처럼 보이는데 상한 치아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유치가 모두 빠지고 영구치가 새로 나면 아이의 치아 건강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 소아 충치 치료법과 구강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자, 아이들 치아 관리 정말 신경 사실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게다가 그러면서 충치가 또 발견이라도 되면 얼마나 또 속상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마침 지금이 또 여름방학이라서 아이들 구강 관리하기에도 참 좋은 시기인데요. 네. 자, 소아 구강 관리부터 소아 치아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경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소아 어린이들 구강 관리 보통 어른들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어른들은 보통 6개월에서 한 번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 예. 검진을 하는데요. 어린이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린이들의 충치는 어른들에 비해서 속도가 좀 빠르고요. 네. 또 식습관이나 양치질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구강 내의 변화도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안 상태를 자주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치아가 새로 나오고 이러면서 치아 수에 이상이 있거나 형태 이상이 있거나 혹은 치아가 나오다가 잘 못 나오고 맹출의 이상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이들은 한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치아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 치아 관리하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치아 관리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 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양치질, 네네. 세 번째로는 적절한 예방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이가 성장해 가는 나이별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시기에 꼭 짚어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 치아가 천니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길게는 2돌 정도까지 보통 모유수유나 젖병수유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모유수유나 젖병수유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제일 밤중 수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것이 충치에 제일 위험합니다. 밤중 수유라는 것은 아이들이 모유나 젖병을 수유하다가 잠이 들게 되면 이게 생리적으로 타액 분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입안에 저류되는 우유가 더 오랫동안 저류하게 네네. 되고 결국은 그것이 충치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 보통 그 우유병 우시증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앞니에 많이 발생하고요. 네. 앞니 사이와 앞니 바깥쪽 그러면서 송곳니까지 광범위하게 파괴되는데 그러네요. 요 시기 어린이들의 젖병이나 모유 수유를 잘못했을 경우에 저런 충치가 제일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밤중 수유는 지양을 해야 되고요. 이유식이 시작이 되면 모유나 젖병 수유를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밤중 수유가 충치의 원인이 된다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좀 이렇게 난감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유식을 시작하면 그 수유를 빨리 중단한다는 게 도움이 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만 18개월 정도 그래서 보통 빠른 아이들은 네. 15개월 정도가 되면 예. 그 전까지는 어머니께서 주시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을 잘 받아만 먹다가 예. 어느 순간 단맛을 배우고 이러면서 그건 사탕이나 젤리를 보게 되면 때를 쓰게 되고 더 먹겠다고 요구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예. 그 시기가 보통 빠르면 15개월, 보통 18개월 정도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에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요구한다고 그냥 주면은 아이는 당분에 익숙해지는 습관화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 평생 당에 대한 습관이 너무 빨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는 원하는 대로 항상 주는 게 아니라 안 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절제된 상황에서 항상 당 섭취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가능하면 당분을 과일을 통한 당 네. 섭취를 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 2돌에서 5돌 사이는 우리 소아치과에서 제일 많이 아이들이 충치 치료를 받는 나이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 섭취나 양치질, 그다음에 예방 치료, 그다음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한 적절한 치료까지 모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 6살인데요. 예. 만 6살 시기가 되면 아이들 입안 제일 구석에서 영구치라는 제일 중요한 치아가 나오게 지금 되는데 사진에 보이는 저건가요? 예. 그래서 영구치가 눈에 띄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 치아가 건강하게 잘 나온 건지 네. 건강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건지
앞치아에 걸려서 혹은 잘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고요. 혹은 잘 나왔더라도 초기 충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 치면열구 전생, 혼매호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걸 빨리 시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이들 뭐 관리들 열심히들 하실 텐데 네. 아까 사연자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뭐 걱정되니까 열심히 양치질 시키고 했는데도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치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마 양치질을 안 해서 생겼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열심히들 애들 시키는데도 생긴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예, 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예.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치아와 치아 사이의 당분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는 면이 넓게 붙어 있습니다. 어른이들은 약간 이렇게 점으로 접촉을 하는데 네네. 아이들은 이렇게 면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간 당이 아. 이제 자정작용이라 그러죠. 저절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침이 분비되면서 청소가 잘 돼야 되는데 네네. 아이들은 면과 면으로 만나다 보니까 자정작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간 당이 오랫동안 저류가 되니까 예. 결국 충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양치질이 소용이 없게 되고 도달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치실밖에 없어요. 청소할 수 있는. 아, 아이들도. 예, 근데 아이들한테 치실 사용이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네. 화면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면 아주 작은 점으로 다 까맣게 충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밑에 사진 엑스레이에서 보면 화살표 방향 안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충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별로 없지만. 예, 예, 예. 그래서 우측 사진은 그 위에 부분에 건강한 부분을 살짝 제거한 그 치아 사이 충치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왔던 아이가 네네. 결국은 저 치아는 신경치료도 하고 금속관으로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사이 충치는 정말로 가볍게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신경치료까지 하고 씌우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 섭취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유치 관리가 안 됐더라도 빠지면 영구치가 나니까 그때 좀 잘 관리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없어지는 거는 그냥 대충 하자. 네, 예. 약간. 가끔 유치 충치 치료를 예,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하지만 유치는 형태적, 해부학적으로도 영구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도 이가 시리고 이가 썩으면 시리고 심지어는 아프고 예. 심지어는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유치들의 아이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불편감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또 유치가 하는 역할은 알다시피 우리가 음식을 씹고 저작하는 데 중요하고 그다음에 심미적으로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발음하는 데도 중요하죠. 예, 예. 또한 유치가 일찍 빠지거나 하게 되면 턱뼈 성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치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또한 유치가 자기 자리를 잘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예. 그 자리에 나중에 영구치들이 가지런히 날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치라는 것을 그냥 나중에 영구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결국 유치를 치료한다는 거는 치료하고 관리한다는 거는 그건 곧 영구치를 관리한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소아 충치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어린이 유아 충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충치가 깊지 않은 경우는 살짝 제거하고 떼우는 네. 이런 치료가 있고 조금 깊어서 신경치료가 진행이 되면 어른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부위는 똑같은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신경치료는 부분만 치료하는 부분 신경치료가 있을 수 있고 전체 신경치료하는 전체 신경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충치가 심해지면 결국은 치아를 살릴 수 없어서 치아를 발치하고 공간 유지 장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어금니의 경우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그림에서처럼 넓지는 않은데 충치 부위만 살짝 제거하고 지금 저 사진은 치아색인 레진으로다가 떼우기만 한 치료이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은 원 안에 있는 것처럼 예. 신경치료가 되어서 혹은 치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금속으로 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속 색깔로 씌운 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즘 치아색으로 나온 지르코니아라는 예, 좀 크라운을 나왔네요. 예, 씌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한 앞니 경우도 네네. 마찬가지로 앞니도 치아색으로다가 떼어주기도 하는 경우가 예. 있고 어금니처럼 금속관이 아닌 지르코니아 관으로다가 씌워서 신미성을 많이 회복해주기도 합니다. 어른들 치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이렇게 치과를 뭐 가서 관리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른들도 사실 치과를 거의 대부분 많이들 싫어하는데 무서워하죠. 아이들 치과 공포증 이거 뭐 치과 포비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 이게 좀 해결돼야 좀 치료도 시원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 방법 없을까요? 어린이들 치료 정말 안 써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 예. 공포에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충치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소아치과 의사들도 이러한 어린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는 거는 마취할 때의 통증도 당연히 있지만 치료할 때는 통증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와 예.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울고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울고 저항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를 치료하는 진료의 질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 소아치과 의사들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거는 네네. 만 4돌 정도 되면은 이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치과 의사나 우리 스태프들하고에 대한 신뢰감을 일단 만들어주게 되고 네네네. 혹은 아이가 엄마나 그 밖에 자기 스스로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 술자에게 집중을 하게 해줌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안심시키고 혹은 이제 아이를 진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리적으로 끌고 가는 심리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만약에 그게 실패하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가 있죠.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은 신체적 속박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뭐 다 안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의 성향이나 요구에 따라서 예. 약물을 이용한 포크랄이라는 예. 진정 약물을 통해서 약을 먹이고 약간의 얕은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장애아나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마취과 의사가 있는 곳에 가서 정맥 마취나 네네. 혹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 들어보니까 애들 중에 그 앞니에 치아가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정중 과잉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앞니 위에 앞니에 네네. 1개 내지 혹은 2개 혹은 그 이상도 가끔 발생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치아처럼 저절로 맹출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치아가 못 나오게 앞니 사이를 벌려놓게 하거나 치아를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통 정중 과잉치라고 예. 하고요. 지금 마침 예, 나오네요. 예.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영구치가 앞니가 심하게 벌어져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거꾸로 있는 저런 과잉치가 있고 그걸 발치한 과잉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게 있을 수가 있군요. 이런 사례가 좀 흔한가 봐요. 근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래 치아처럼 뾰족하게 이제 갑자기 이가 갈 때도 아닌데 네네. 앞니에 이제 입천정 쪽이나 안쪽으로다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뾰족하게. 예. 그래서 이가 난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치아를 발치해 주면 됩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전 사진에서 본 것처럼 거꾸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치아로 나오지 않고 이제 거의 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구치가 앞니가 이제 영구치가 제대로 못 나오거나 예. 아니면 심하게 벌어져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잇몸을 열고 그다음에 뼛속에 있는 치아를 찾아서 그걸 제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봉합해주는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어린이 치아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사연을 좀 볼게요. 네. 저희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학교에서 영구치 앞니 일부가 부러졌습니다 하시면서 치과에 갔더니 파절된 치아를 갈고 파손된 부분에 새로 붙여주셨는데 이게 부러지지 않는 한 영구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아가 이제 아이들이 치아에 외상이 생기면 예.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존재해갖고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중에 앞니가 이제 크게 부러져서 온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이가 완전히 빠지면 부모님들은 우유나 생리식염수나 뭔가를 찾아서 잘 보관해서 찾아오시는 거를 알고 계세요. 네네. 근데 치아도 잘 깨지면 크게 한 조각으로 깨지면 가지고 내원하면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치아 조각을 가지고서 그거를 저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처럼 씌워줄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은 치아가 완전히 뿌리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성인들처럼 신경치료하고 치아를 씌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들은 신미성을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 치아 조각을
혹은 치아 조각이 잃어버린 경우에는 치아 조각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치아 모양으로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지금 현재 어른들처럼 씌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적으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아이들의 치과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또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치과 박경수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는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시력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30배 이상 많이 함유된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블루베리, 2번 사과, 3번 수박, 4번 복숭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보다 좀 작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트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많이들 드시죠.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꿈꾸는 집. 과연 네. 어떤 집을 꿈꾸고 계신지 여러분의 드림하우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각자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 그림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이런 거 한 번쯤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좀 떠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제주에서는 옥수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탕 옥수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네, 사탕 옥수수, 설탕 옥수수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얼마나 달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탕 옥수수라고 불릴까요? 이 찌지 않고도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요. 사탕 옥수수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달고 아삭한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주 맛있어요. 달고 아삭한 맛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별미. 초당 옥수수가 이 여름을 맛있게 물들인다. 얼마나 달기에 사탕 옥수수란 별명까지? 그 맛있는 비밀 만나보실까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여름 한때 잠깐 찾아오는 귀한 별미가 이곳에 있는데요. 생태가 잘 맞아 전국 최고 주산지로 단숨에 자리 잡게 한 그 주인공.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왔어요. 왔어. 사탕수수밭에 왔어요. 사탕수수 이거야. 아니 여기 사탕수수밭이 아닌데 그럼 무슨 밭이에요? 옥수수밭이지 옥수수. 옥수수밭? 아, 어쩐지. 이 옥수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확하시는 거예요? 3월 15일 하면 한 6월 15일쯤 또 20일 하면 6월 20일쯤 그렇게 수확이. 예, 그러니까 거의 한 85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신기한 게 옥수수 나무 하나에 이 옥수수 딱 하나만 달려 있는데 원래 옥수수가 하나만 달려 있나요? 아니요, 나무 하나에 5개 정도 달려요.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에 하나씩 달린다고 보면 되죠. 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그거를 제일 좋은 놈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요. 왜 하나만 놔두고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놔두면 전부 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상품이 안 돼요. 애월읍 수산리는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비옥해서 초당 옥수수를 생산하기에 제격인 지역인데요. 이곳 수산리에만 옥수수 재배 농가가 50가구 이상입니다. 초당 옥수수는 온도에 민감해서 폭염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 높아지는 인기만큼 농부들의 손길도 분주하답니다. 수산리에 마련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곳에선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데요. 농가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옥수수. 그만큼 맛과 품질에 자신이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사탕 옥수수 축제의 장을 마련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간 단순히 옥수수를 먹기만 했다면 이젠 알고 먹어볼까요? 농민분들이 직접 설명하는 옥수수의 역사, 옥수수 재배 방법 등 초당 옥수수에 대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마련된 특별한 시간, 바로 초당 옥수수 수확 체험. 어른 키보다 훌쩍 자란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옥수수를 고사리 손으로 서툴지만 열심히 따보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옥수수를 손수 따며 자연을 고스란히 느껴봅니다. 어머, 옥수수밭이 멋진 의상실로 변신했네요. 옥수수 잎으로 저마다 개성을 살려 한껏 멋을 부려보는데요. 수상이 걸린 승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컨셉이 뭐예요? 오늘은 멕시코에서 온 인디안 추장의 와이프입니다. 와, 인디안 수장의 와이프. 네. 그러면 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슬강산에 내 두 손 올려 만들어만 헤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작년에 1등 올해도 갑니다. 수상이 걸린 승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나. 의상 좋고 음악 좋고 자신감도 충만. 아이들 무대에 어른들이 더 신나셨네요. 오늘의 1등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1등을 하셨어요. 따님이 올라가서 1등한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흐뭇하죠. 옥수수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될 줄 진짜 몰랐어요. 옥수수 축제에 와서 옥수수 맛을 안 볼 수 없죠? 초당 옥수수는 다른 옥수수와 달리 인공 감미료나 설탕이 없이도 쪄주기만 하면 자연의 맛이 탄생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초당 옥수수의 변신은 무죄? 팝콘과 소시지, 핫도그 등 초당 옥수수를 활용한 먹을거리가 기다리는데요. 원래 먹던 옥수수랑은 좀 다르게 많이 달라서 제가 좋아하는 맛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옥수수 사탕, 옥수수 사탕, 딸같이 랄랄랄랄라 옥수수 사탕, 옥수수 사탕, 딸같이 랄랄랄랄라 수산미 옥수수 사랑해요. 이런 축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 지인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축제가 열린다면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옥수수를 딸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애들한테도 사실 옥수수 따기는 체험하긴 좀 어려웠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몰랐고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화려한 단맛과 풍부한 과즙, 아삭아삭한 식감과 노란 빛깔로 유혹하는 초당 옥수수. 농부의 땀과 노력으로 탄생한 이 여름 최고의 별미를 초당 옥수수 축제에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달콤한 사탕 옥수수 먹고 행복해지세요. 네, 잘 봤습니다. 초반에 애들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귀여워요. 예, 근데 이 네. 사탕 옥수수가 쭉 나오면 좋은데 나온 시가 좀 짧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딱 한 달 정도 이맘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살짝 쪄서 냉동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두고두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시력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30배 이상 함유된 이 과일. 네네. 정답은 1번 블루베리였습니다. 먹고 싶네요. 네. 자,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9481님, 7380님, 6191님. 오, 저랑 뒷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세상에. 아닌데. 육하나구 하나 아까 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안 보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본인 걸 소개할 수 있도록 제가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9481 네. 좀 살펴볼게요. 네. 예. 자, 제가 꿈꾸는 집은요, 수영장에 있는 집입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날씨에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면서 휴가 기분 만끽하고 싶네요. 문제 주셨습니다. 거의 뭐 외국에 있는 집에서나 저희가 수영장 보는. 있는 집. 저도 네. 꿈꾸고 싶네요. 네. 자, 7380님. 좋은 집도 좋지만 부부가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한 집 아닐까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대서. 아이고, 네. 로맨스가 있는 부부신데 알콩달콩하십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제 번호랑 똑같아요. 네. 육하나 구하나님. 저는 네. 정원 딸린 2층 집에 살고 싶네요. 예, 이렇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혜선 씨는 어떤 집 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좋습니다. 정원 딸리 2층 집인 줄 별로 알았어요. 생각을 안 그래요? 해봤어요. 오늘부터 그냥 정원 딸리 2층 집으로 하시는 아닙니다. 걸로. 네. 자, 생방송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예. 네, 이제 오늘이- 16일 네. 오늘부터 이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거 좀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직장 내 지위 그리고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내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인데요. 네. 이게 동료나 가족 누구든지 이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좀 조심들 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하니까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 꼭 선배가 후배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 후배가 선배 괴롭히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해서 서로 좀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 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도예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기정 도예가의 공방 찾아가 보고요. 네. 또 청주시립도서관 송혜익 관장과 함께 청주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알차고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